때문에 당연히 여성이 절반에게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기업에까지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적 분야. 예를 들어서 장관 자리가 한 10개 된다면 싹둑 반토막을 내가지고 여성 강자하고 가르쳐라. 저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예. 국회의원 그것도 싹둑 반토막을 내가지고 절반은 여성으로 가르치우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저 프랑스 보세요. 프랑스도 하잖아요. 장관들이 한 절반 정도는 그 사르코지 이 대통령이 바꿨거든요. 예. 저는 전해부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반가웠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못해?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뭐 이 속단인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싸움박질을 하는 방식도 좀 바꿔줄 거고. 네. 여러 가지 이 사회 분위기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성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죠. 예. 그 변호사님이 집안에서 가사일도 사모님하고 딱 반분하십니까? 다 못하죠. 그런데 설거지는 혹시 하십니까? 가끔 하죠. 예. 그런데 그게요. 저희 세대는 예.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여성 법관도 아주 희귀했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현직 검사하고 현직 여성 판사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하고요. 제가 신혼여행에 가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텔레비를 틀었더니 그 텔레비에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장면이. 예. 그럴 정도로 저희 세대에는 직장을 가진 여성과 결혼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거의 없었던 시대였어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이 젊은이들은 남성들이 가사를 절반 정도 분담하지 않으면 아마도 쫓겨날 거요. 그리고 가사가 분담을 해보면요 좋아요. 재미도 있어요. 남성들 중에 요리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는 줄 아십니까? 전에는 부엌에 가지도 못하겠잖아요. 예. 약간 막 그랬는데 남성들 중에 정말 요리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 제가 보기 신기해요. 예. 그래서 이 탤런트가 다 다른 것인데 그럼 우리가 너무나 한쪽으로 억제해 왔구나.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이건 바로 잡는 차원에서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네. 뭐 어느덧 시간을 마무리될 때가 다가와서 벌써 그렇게 됐나요? 이런 논점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비단 청소년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양심 그리고 이제 윤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하고 계신데 우리 시대의 현 시점에서의 윤리의식은 어떻다고 보신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참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우리 사회가 그 짧은 기간에 너무나 격변을 거쳐왔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침략도 받았었고요. 전쟁도 치러야됐고요. 가난에 허덕였었고요. 또 민주화되는 후에는 서로 그냥 의견 대립 이게 너무 첨예화가 돼가지고 맨날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죠. 이 60년 동안에 이렇게 이 100년도 안 되는 동안에 이렇게 기막힌 경험을 한 나라도 정말 세계적으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이기적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한 것들이 정말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사회 지도층. 사회 지도층이라는 표현도 전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쉽게 그냥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서민들이 정말 치고받기 싸운 게 많은가? 지도층이 치고받기 싸운 게 많은가?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지속 챙기기 위해서 악유다툼을 한 것이 우리 서민들이 많은지 지도층이 많은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그거 따먹기 위해서 악을 쓰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도층의 솔선수범. 지도층이 먼저 변해야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또 타협할 줄도 하고 그렇게 배려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을 풀어나가고 그게 이제 결국 사회통합, 국가통합 이렇게 될 터인데 그런 덕목들을 우리가 이제 정말 받아들이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생각하기를 그 무시무시했던 그 욕망들, 탐욕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리고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비워요. 이번에 그 밴쿠버의 젊은 영웅들이 한 말들 중에 제가 정말 가슴에 와닿고 정말 놀란 말이 있어요. 금메달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 욕망을
마음을 비웠대요. 금메달에 연연히 하지 않고 마음을 비웠대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대요. 그랬더니 금메달이 성큼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게 나이 20살짜리 우리 전문대에게서 나온 말이니까 말이죠.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지도층이 정말 이기적인 욕망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하고 사회적인 약속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전망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앞으로 사회 봉사 활동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요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은 우리가 이제 이번 지자체 선거 다음에도 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건전한 정책 경쟁, 선의의 경쟁하는 풍토로 해서 정치권을 바꾸자. 네. 정치권 사회 지도층에 속할 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바꿔나가면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모범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평생 해온 청소년 사업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봉사라는 게 뭐냐, 기부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나눔의 활동, 봉사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아주 귀한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